자, 안녕하세요. 이번 단어는 우리 돌고 도는 해류,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식의 단원이라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해류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이 해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비교적 따뜻한 우리가 그런 것을 난류라고 이야기하고요. 비교적 차가운 그런 해류는 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이제 따뜻한 지역에서 추운 지역으로 흐르는 바닷물은 비교적 따뜻할 테고요. 차가운 지역, 고위도에서 따뜻한 지역으로 흐르는 비교적 차가운 그런 이제 물을 한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 난류와 한류가 같이 도달하는 그런 이제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북태평양 서쪽에서 북상하는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 비교적 큰 해류죠. 우리 지구의 이제 여러 해류들 중에 큰 해류 중에 하나인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해류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황해 난류라든지 제주 난류, 뭐 대만 난류, 동안 난류 이런 이제 난류들을 구성하는 난류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이제 그런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안 난류, 그다음에 제주 난류, 황해 난류 이런 이제 난류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한류를 우리가 이제 북한 한류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연해주 한류에서 또 갈라져서 나오는 그런 이제 해류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제 한류와 난류가 중간에서 만나죠. 그렇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우리가 이제 이름하여 조경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류와 한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모여들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체들도 우리 이제 육지 생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생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운 지역에서 사는 생물들이 있는데 이 난류와 한류 바닷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차가운 바닷물에 사는 생명체들도 있고 따뜻한 바닷물에서 사는 생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만나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좋은 어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경수역이라고 하면 이쯤이 되겠죠, 그렇죠? 이 조경수역, 그렇죠? 여기 이쯤이 이제 조경수역이 됩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좀 부연을 해드리자면 이 난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온도가 수온이 높으면 이제 고체의 용해도가 고체 고체의 용해도가 비교적 큰 편이겠죠. 큰 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분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류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죠. 수온이 낮으면 우리가 이제 기체의 용해도가 큰 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체라고 하면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가 많이 녹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난류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 많이 녹아 있고 한류는 산소가 많이 녹아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영양분은 한류에는 조금 잘 녹을 수가 없고 난류는 산소 같은 것들이 조금 덜 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서로의 장점이 서로의 그런 단점을 상쇄시켜 주면서 좋은 이제 어장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석 파트도 제가 이제 바로 또 넘어가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조석도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라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이 해안에서는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밀물 그죠?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썰물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다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밀물 때다, 뭐 썰물 때다 이런 식으로 그 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밀물과 썰물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그런 현상을 조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림 7-10과 같이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이야기하고요. 썰물 때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조 때와 간조 때의 그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간조고요. 이게 이제 만조가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요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만조와 간조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를 우리는 이제 조석주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석주기는 실제로 12시간 25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략 두 번의 만조와 간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 조석이라고 하는 게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게 달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짝 또 부연을 해드리자면 이게 이제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달의 이 중력, 달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끌어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이 지구에 대해서 뭐 이만큼의 힘을 작용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알다시피 지구는 달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 달 쪽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달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단단한 고체인 지각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 지각 위에 떠 있는 이런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 쪽으로 끌어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온 이때가 만조가 되는 거죠. 만조. 반면에 이렇게 바닷물이 끌어져 당겨져 가지고 쭉 빠져 있는 지역, 여기에 이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데 이때가 이제 간조 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이 당기지만 지구는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친구랑 힘싸움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밀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안 밀려요. 이 친구가 안 밀리는 이유가 뭐죠? 그럼 똑같은 힘으로 이 친구도 반대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안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으려면 말 그대로 그 나한테 작용되는 힘에 반대되는 방향의 똑같은 힘을 가지고 밀어줘야 그래야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에 대해서 인력을 작용하게 되면은 지구도 달을 반대 방향, 같은 크기의 힘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소위 작용과 반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아셔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이쪽 방향으로도 끌어당겨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조가 형성이 되게 되죠. 아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조석주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였는데요. 이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해서 반바퀴를 돌면 다음 만조 때가 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하루에 만조와 간조는 이렇게 이제 두 번씩 대략 두 번씩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왜 이제 두 번씩 나타나는지까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씩 나타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조석 주기라는 것도 지구가 반바퀴를 자전하면은 다음 만조나 다음 간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시간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반 바퀴 도는 데는 절반인 12시간이 걸리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25분이라는 시간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제 25분이 추가가 되게 되냐? 좀 더 빠르게 말씀드리면 12시간 동안 지구가 자전할 동안 달도 지구 주변을 뭐 하게 되냐면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달의 위치가 바뀌어요. 이것 좀 과장해서 그린 거긴 하지만 12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달이 이렇게 이제 공전하기 때문에 만조가 12시간 뒤에는 이 지역이 만조가 되겠죠. 달과 이렇게 일직선 방향에 놓여 있는 이 지역이 만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만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자전을 해야겠죠. 조금 더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 25분입니다. 이 12시간 동안 공전을 하는 각도가 6.5도 정도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도 6.5도 정도 자전을 추가로 더 하려면 실제로 25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되죠. 그래서 조석 주기가 12시간 25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하루에 대략 두 번의 만조 그리고 간조가 생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을 주기로 요게 이제 조차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만조대와 간조대의 높이 차이가 이렇게 이제 늘었다 줄었다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시기를 사리라고 얘기하고요. 차이가 작게 나는 시기를 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리와 조금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약 두 번씩 이렇게 생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리와 조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뭐 더 드릴 수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또 반드시 뭐 알아야 된다. 그거는 조금 아니라서 이렇게 이제 사리와 조금도 두 번씩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뭐 알고 계셔 주시면은 나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석 현상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이제 죽방염이라고 해가지고 물고기를 가두는 감옥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물 때는 감옥 문을 열어둬요. 그리고 썰물 때 이 물을 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감옥 문을 가두게 되면은 이 사이에 이제 그 멸치대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들 물고기들이 잡힐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력 발전소도 이제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력 발전소에 있는 그 터빈 수레바퀴 같은 내용들을 돌려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하는 그런 이제 힘을 얻는 방식을 조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물 때 말고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이제 그 바다에 잠겨 있던 그 뻘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갯벌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단원이었죠. 해류와 조석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